KBS는 모자반과 감태 등 제주 바다의 주요 자원인 해조류가 점차 사라지며 황폐화되는 제주 바다의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죠. 직접 취재한 민소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뉴스 영상을 보니까 촬영 기자 또 취재 기자가 직접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데 쉽지 않은 취재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 건가요? 네, 제가 2020년 3월부터 제주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주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배운 게 스쿠버 다이빙이었습니다. 제주가 아무래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도 하고 또 해양 환경이나 바닷속 생물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도 좀 있어서 2년 전에 자격증을 취득해 틈틈이 취미 삼아 지금도 바다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바닷속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온 고아람 촬영 기자도 네. 전문 자격증이 있는 프로 다이버라서 함께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보도된 영상을 봐도 해조류가 줄어든 모습이 뚜렷하던데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 바다를 잘 아는 현지 전문 다이버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서귀포 문섬, 새끼섬 일대를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현장 취재 시기는 한 달 전인 5월 18일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모자반, 감태와 같은 이런 갈조류,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어민과 다이버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심 17, 18m 아래로 좀 내려갔는데 입수할 때부터 물속이 굉장히 뿌옇고 또 부유물이 많았습니다. 수온은 지난달 중순 저희가 들어갈 당시에도 평균 한 18도를 넘어가지고 비교적 따뜻한 편이었고요. 네. 입수한 지 한 10분이 안 되어가지고 모자반 군락이 있었던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해조류가 많았던 곳이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바다풀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또 나가고 있는데 이 정말 모자반이 뭐 몇 가닥 보일 듯 말 듯한 정도네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실제 한 달 전에 서귀포 문섬 바닷속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인 팔뚝 정도 길이 되는 이 모자반 줄기 몇 가닥이 위태롭게 이제 조류에 휘청이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게 4년 전 모습입니다. 같은 장소를 촬영한 영상인데요. 건물 1층 높이보다 크고 쭉 뻗은 모자반이 아까 숲을 이룬 모습을 보셨는데 대조되는 모습이죠. 원래 이 시기 이제 5월에는 모자반이 포자를 이제 퍼뜨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생식 기간을 한창 만들어서 그 다음 달에 포자를 퍼뜨려야 되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들어갔을 때는 모자반이 아예 자취를 감췄거나 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는 생식 기간도 거의 없는 생육 불량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납작한 이파리 아까 보셨는데 감태입니다. 이제 하얀 반점 솜털이 피어 있는데 이게 히드라충, 이끼벌레가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해조류 연구자들에 따르면 건강한 해조류는 이런 것들이 붙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어 물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봄철이면 한창 생육이 활발해야 되는데 보통 때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해조류가 녹는 이 끝녹음 현상도 관찰이 되었던 터라 현장을 본 연구자들도 바닷속 상황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곳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변 말고 제주의 다른 해역에서도 이같이 해조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다 현상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이 비양도 일대가 원래 이제 모자반 군락으로 다이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곳 역시 해마다 이제 모자반 개체가 정말 줄어서 예전 같은 이런 울창한 모습을 물론 지금도 울창합니다만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통된 목소리고요. 이 제주 동서남북 전 해역에서 모자반과 같은 이 갈조류, 해조류 군락지가 점차 줄고 있다는 데에는 연구자들의 이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 바다에서 해조류가 없어진다는 게 당장은 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렇게 해조류가 감소하고 있는 이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해조류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육상 식물처럼 해조류도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물고기, 이런 바다 생물들한테 산란장, 여기서 알을 낳고 또 정말 생육장, 잘 자라게 하는 일종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다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근간이 되어주는데 한 연구자가 이제 이 해조류를 아파트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인터뷰에서. 이처럼 이제 해조류를 중심으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해조류가 사라지면 해조류를 터전으로 하는 바다 생물들도 갈 곳을 잃게 되고요. 또 해조류를 먹고 사는 성게, 해삼, 전복과 같은 이런 바다 생물들도
먹이가 없는데 뭐 덩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네. 결국 바다 생태계를 비롯해서 어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 모자반 군락이 사라진 저희가 사계리 어촌기에서 해녀분들을 좀 만났는데 이제 해녀 할머니들께서도 잡히는 물건은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모자반은 없어졌는데 몸국 어떻게 끓여 먹어요라고 여쭤보니까 사계에서는 몸국 안 해주게 네 장에 가서 모자반을 사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채취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다가 원래는 참모자반이 많이 났던 지역인데 또 없으니까 이제 장에 가서 사야지 어쩌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끓여준다고 이렇게 되면 하시더라고요. 제주에서 이제 몸국을 먹을 수 없어지는 날도 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몸국을 참 좋아하는데 이 제주 명물이 없어진다는 건 참 슬픈 일인데. 그 원인이 이제 규명이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원인을 놓고 참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환경단체나 이제 바다 연구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게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일단은 지목을 하시는 원인이 수온 상승,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뜨거워지고 있는 게 맞는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이제 동서남북 지역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수온을 측정을 해왔는데요. 네. 이 보니까 가장 따뜻한 남부 해역을 저희가 이제 보니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2015년까지는 18에서 19도 선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16년부터 20도 안팎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21도를 넘었습니다. 21.45도로 측정이 됐는데 이게 최근 9년 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측정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추세선을 그려보니까요. 제주 동서남북 전 해역에서 이 수온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점차 우상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게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실제로는 약간의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상승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고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쨌든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환경단체도 연구자들도 우려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수온 상승이 해류, 어장 환경, 수산 자원에도 연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해조류 연구자들이 이제 수온 상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다. 다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온 상승 외에도 최근에 이제 태풍도 큰 태풍이 오기도 하고 국지성 폭우,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그치는 이런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육상의 토사, 모래가 화천을 따라서 이제 우르르 바다로 유입되다 보니 해조류가 이제 포자를 터뜨려서 거기서 안반 위에서 싹을 틔워서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상 오염으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또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점들도 지금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제주 같은 경우에는 건천이다 보니까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좀 직선으로 좀 손쉽게 정비를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구불구불 S자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만들면 마치 고속도로처럼 토사가 한 번에 바다로 밀려드는 탓에 이게 정말 연안 환경에 정말 치명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포구 일대 하천과 통하는 이 포구 일대의 연안 환경 갯녹음이 특히 심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감소를 막을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대책을 저희도 참 보도에 담고 싶었는데 뚜렷하지가 않아서 우선은 이제 해조류를 인공적으로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 해종림 조성 사업이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 인공 어초를 이제 수중에 넣어서 이제 해조류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인공 씨앗을 이제 만드는 인공 어초를 만들게 이게 뿌려서 서식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해조류 감소에 대한 이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만 지금 부랴부랴 내린 게 아니냐. 정말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전문가들은 해양 환경 변화랑 오염, 기후 등 이 통합적으로 실태랑 원인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이 해조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제 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려면 물론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 조사를 하려면 관련 인력, 예산도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네, 해조류 감소가 해양 생태계 또 지역 어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니까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